둘이 앞에 야구치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인데 지금 녹화 시점으로 매번 녹화할 때마다 순위 싸움을 언급을 하는데 점점 더 대혼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상위권은 다시 기엘32. SSG도 지금 4위 두산과 2경기 차이 됐고요. 선두 기아와 3, 4경기 정도로 이제 붙었고요. 그렇지. 이제 선두와 하위권이 이제 좁혀진 게 특징인데 지금 1위 기아 승률이 5할 10분 7리. 최하위 키움의 승률이 4할 2분 3리. 그러니까 6, 4도 아니고 그냥 쫙 좁혀된 시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위 기아와 10위 키움 사이에 12경기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전반이 끝났는데. 오늘 주목하는 건 그래서 이제 상위권 싸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하위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롯데. 롯데가 6월 승률이 1위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쭉쭉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6위와는 한 경기 차이고 4위, 5위권과도 이제 3경기 연쪽으로 딱 따라붙으면서 가을 야구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 기자. 저희한테는 아직 성장기에 있는 언론이죠.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러나 밖에 나가면 무섭습니다. 중견 기자죠. 그리고 올모스트 베테랑 기자. 베테랑. 올모스트. 베테랑은 아직 아니에요. 저희 한 20년 정도 해야 베테랑 배워봤죠. 그래서 롯데 담당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롯데 담당만 15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깊은 얘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하진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로 롯데 담당을 10년 넘게 하고 있고 또한 부산 출신으로서 롯데에 대한 상황을 속속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스포츠부 김하진 기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모셨는데 네. 롯데 담당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거쳐간 감독이 누구 있던 거예요?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을 때도 처음 보는 감독은 로이스터 감독이었고요. 그 옛날 로이스터 감독부터 그쵸. 시작해서 옛날 로이스터 감독이 그 감독 경기자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굿바이 젠틀맨지 이렇게 한 다음에 저를 딱 보더니 앤 레이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양승호 감독 때 양대 감독, 양대 볼펜 운영했던. 제가 그때 본격 담당을 맡았고 그 뒤에 김시진 감독이라던가 또 그 뒤에는 이종훈 감독이라던가 그 뒤에 다시 또 조원우 감독이라던가 그 뒤에 허문회 감독이라던가 그 사이에 양상문 감독도 있었고 그 사이에 양상문 감독님도 계시고 허문회 최근에 감독도 있고 서튼 감독? 서튼 감독도 있었고 이제 김태형 감독까지 왔죠. 롯데의 그 근대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가을 야구 간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조원우 감독 때 한 번 있었고 그 전에 양성호 감독이 있었고 일단 롯데가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6월 승률 1위예요. 전력상의 변화 혹은 담당 기자가 보기에 좀 이거는 좀 롯데가 바뀐 것 같다 보이는 게 있어요? 전력상의 변화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 전력상에서 크게 바뀌거나 롯데 트레이드를 하거나 뭔가 더 플러스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변한 것은 김태형 감독과 선수단의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김태형 감독도 아무리 밖에서 롯데를 지켜보고 했지만은 그 안에서 또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고 또 김태형 감독 그동안 있었던 롯데 색깔도 바꿔서 본인만의 주춧돌부터 다시 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겪은 게 4월이고 또 그 5월부터 점차 이 짜임새가 맞춰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절정에 오는 게 지금 6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도 완전한 전력은 아니고 부상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점점 합치면서 선수들도 처음에는 그냥 김태형 감독이 단순히 무서운 감독, 선수들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젊은 선수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 젊은 선수들이 감독이 일단은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긴 하지만은 본인들이 신나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뭉치기 시작했고 김태형 감독도 또 이 롯데 와서 또 이런 키우는 것이나 팀을 만드는 그런 재미를 좀 발견해 가시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런 것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짜임새가 잘 맞춰져서 6월에 지금 폭발적인 승률이 올라오지 않았나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리가 싹 되네요. 근데 김태형 감독 사실은 두산에서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렇죠. 롯데에서 초반에 엄청 어려웠잖아요. 근데 4월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표정이 좀 김태형 감독 그 예전과는 다르다, 어둡다 그런 게 느껴졌는데 최근 보니까 여유랄까? 자신감이랄까 이런 게 보이는데 자주 보실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사실 4월에 성적이 안 좋았을 때도 김태형 감독이 그렇게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거나 오히려 두산 시절에
성적이 안 좋거나 했을 때는 정말 좀 분위기 안 좋을 때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거의 없었고요. 솔직히 4월에도. 그 당시만 해도 김태형 감독 뭔가 만들어가지는 과정이니까 뭔가 조금 내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 봤을 때는 정말 김태형 감독이 여전히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기는 한데 일단 질문이 쏟아지고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칭찬하는 선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경기 중에도 점점 환희 오는 모습이 정말 자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수들과의 호흡이 정말 잘 맞아가면서 김태형 감독도 뭔가 이 롯데란 팀이어서 지금 한창 김태형 감독 다시 또 이렇게 야구가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김태형 감독의 분위기나 기분도 좋은 상태입니다. 김태형 감독도 김태형 감독이지만 네. 선수단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혹시 그거를 이렇게 단적으로 이제 볼펜신 여러분에게 알릴 수 있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 최근에 제 뭐 기사도 쓰긴 했었는데 고쳐 키움전이었죠. 네. 정훈 선수와 맞아요, 김태형 맞아요. 감독의 사인이 혼선을 빚었던 그래서 괜히 애꿎은 고영민 코치도 욕을 먹고 이랬었었는데 그때 보통 분위기가 안 좋거나 하면은 사실상 감독이 볼 카운트를 착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미안 내가 착각했다 얘기를 했고 정훈 선수도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랑 눈이 마주치면서 슬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분위기인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롯데 단장도 하는 말이 어떻게 감독이 자기의 실수를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우리 감독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만약에 사이가 뭐 분위기가 안 좋거나 이러면은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은 불만대로 터지고 그렇죠. 그 사령탑이 실수를 했는데 왜 내 탓이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될 거고 감독은 실수를 했는데도 본인이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것들도 편히 얘기하면서 또 슬쩍슬쩍 또 선수들에게 농담도 정말 잘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어떤 뭐 표정을 구기우는 선수한테 표정 펴라 이런 식으로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김 감독 카리스마 있는 건 다 알고는 그렇죠. 있지만은 네. 그런 조심스럽고 엄격한 상황임에도 서로 분위기가 정말 좋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되게 그런 상황이 오면 네. 뒤에서 막 수근수근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김태형 감독 천하의 명장이라더니 네. 볼 카운트도 헷갈린다는 등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네. 그렇지 않다. 네. 처음에는 정훈 선수 큰일 났다. 한번 커튼 뒤로 가야 되나 했는데 사실은 굉장한 반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녹아나는 것 같아요. 그 팀 분위기 속에 네. 김태형 감독 리더십. 근데 롯데 출입 좀 아까 전에 좀 말씀하셨지만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감독 받고 네. 근데 이전에 롯데 자이언츠와 김태형 감독의 롯데 자이언츠 차이점이란 게 있을까요? 그 이전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령탑이 일단 우선적으로 구단 자체에서 선호하는 그런 사령탑들이 많이 뽑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안소 선배도 말씀하셨지만은 강성 감독이 거의 최초잖아요. 그런 면이라서 저도 사실은 많이 궁금했었는데 그 전에는 있는 살림이 있다면 그걸 잘 꾸려서 내는 감독들이 성적을 내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수원 감독 같은 경우에도 처음 부임하자마자 초반에 안 풀렸다가 베테랑들 쫙 모아서 이렇게 밥이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면서 너희들 전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융합을 시킨 거죠. 그 조원호 감독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자원에서 약간 형님 리더십이다 이런 스타일로 했고 그동안 이렇게 강성 스타일로 성적을 낸 경우는 없었거든요. 최근에 포스트 시즌 기록을 보면은 근데 김태형 감독은 초반에 제가 아까도 허니문에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엄청난 밀당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몸값이 뭐 FA 뭐 60억이든 40억이든 안 되면 무조건 그냥 2군을 내려보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그 몸값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았던 선수들은 약간 자존심 상했겠지만은 다른 선수들이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마련됐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황선빈이 이런 선수들 오히려 길이 더 펴고 활기를 비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대접을 받았던 그런 선수들도 본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박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한화전은 일부러 빼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전 사령탑들이 한화전에 약한 걸 아니까. 그런데 김태형 감독은 무슨 소리냐. 다음부터 한화전에만 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코 이게 감독으로서 누구 하나를 더 위에 점하거나 이런 면이 없어서 이런 점에서 저는 진짜 여우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바로 밀당을 하면서 자칫 안 되면 2군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잘하면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게 생기면서 지금은 김태형 감독이 만들어낸 새로운 롯데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자가 뉴 롯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 고가죠. 아까 얘기했던 시즌 초반에 그 유강남, 뭐 노진혁 막 네. 내려보낼 때 그때 안성호
기자랑 저는 그 네.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롯데가 굉장히 그런 그 오랫동안 어떤 팀 내부에서 좀 끈끈한 부분이 있는 팀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아무리 강성이라도 감독이 딱 왔을 때 고참들을 내려보내면 예. 그 팀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오랫동안 그런 장면들 많이 봤잖아요. 많은 어려운 팀들 중에서. 다른 팀에도 사실은 언급을 했죠. 그렇죠. 네, 저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또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뒤에서 막 뭐라 군신혼 되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팀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겨낸 거니까. 그거를 극복해내는 장면을 보면서 김태형 감독이 뭔가 나름 내려보낼 때도 계산을 하고 내려보냈구나 라는 그렇죠. 생각은 많이 네.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김태형 감독이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기센 감독이고 그래서 내려보냈을 때는 굉장히 불만도 많이 날 수 있고 굉장히 쿵쿵쿵 부딪힐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그 김태형 감독 스타일에 굉장히 적응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롯데에는 내려보낸다 해서 그렇게 큰 불만을 가지거나 이런 류의 성향을 가진 선수가 기본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걸 파악하고 내려보낸 거군요. 네, 그렇죠. 만약에 뭐 감독과 기싸움 하려거나 이런 모습이 보였으면은 정말 다시는 1군 돌아오지 아예. 못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한 롯데 선수들은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자책하거나 더 파고드는 성향들이 더 많지 막 감독 원망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많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봤을 때도 이건 어쨌든 롯데의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이란 게 그래서 나승엽 선수나 뭐 고승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한 번씩 2군을 내려온 다음에 오히려 정신이 바짝 더 들어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이런 밀당이 먹혀 들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김태형 감독에게 좀 살갑게 구는 선수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정훈 선수는 그 어려운 선배인 이대호 선배와 절친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먼저 이대호 선배에 다가가고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에서 보면은 먼저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넉살 좋은 후배가 정말 좀 이쁨을 많이 받잖아요. 정훈이 그런 스타일인데 김태형 감독에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팀이 참 안 풀릴 때도 본인이 1루수 주전에서 밀려났는데도 계속 감독님 말만 하십시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태형 감독 웃기죠.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다가 정훈 선수 같은 경우 지금 멀티 내야가 다 되고 외야까지 다 되고 어디까지 다 투입되고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다 지금은 잠시 부상을 빠져있지만 손혜영 선수도 참 넉살이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손혜영 선수가 사실은 연경현 감독에게도 약간 아픈 손가락이긴 했지만 애증의 선수였거든요. 워낙에 손혜영 선수도 이렇게 뭐라 얘기를 하면은 주눅들지 않는데 그 타격감이 좋은 그런 선수라고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바로 쭈그러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선수가 뭐 당돌한 건 아니지만은 감독한테 대등하게 이렇게 장난도 치고 할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또 2군에 내려가고 있을 때 김태형가 조금 더 아쉬워했던 게 그런 넉살 좋은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팀에 좋은 분위기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지금 롯데에서는 좀 아쉬운데 돌아오게 될 거니까 또 기다려 봐야죠. 어떻게 보면 지금 손호영 선수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김태형 감독의 이제 롯데 야구가 4월 고비 넣고 5월 이후에 쭉쭉 올라오고 있는 게 저는 손호영 선수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이제 명분도 세웠고요 세대 교체에 대한.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손호영 선수가 사실 LG에서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잘 칠 거라고는 30경기 연속 안타 쳤죠? 네, 예. 그렇습니다. 상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뭐 비법이 있었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마음의 안정감이 제일 크다고 해요. 항상 야구장 출근할 때 오늘은 내가 또 2군에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계획이 잡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했어도 내일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잡혔는데 사실상 LG와 롯데 팀 컬러가 너무 다른 게 LG는 내야진이 너무나 튼튼한 맞아요. 팀이고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팀이고 롯데 같은 경우는 개막 전에도 내야가 계속 고민일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기회를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만약 오늘 내가 뭐 소위 말하는 말아먹더라도 다음날 또 해면 된다는 이런 마음의 안정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손흥민 선수가 LG 시절에도 뭐 한 번씩 뭐 소위 표현하기를 뭐 부서진다고 부상을 잘 입는 그게 약간 변수기는 하는데 제가 올펜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쿠쿠다스라고 불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김태형 감독도 그 부분 물론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를 뭐 그전에도 부상이 계속 있었던 걸 알고 있긴 했지만은 관리를 분명히 해주는데도 부상이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김태형 감독도 어쩔 수 없는 도리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팀에 좋은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거 맞고요. 또 내야진이 이렇게 중심을 잡게 된 게 이제 롯데가
상승세를 타게 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물음표였던 부분을 손흥민 선수가 중심 잡아주면서 다른 부분들도 느낌표가 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복귀가 또 다시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박수홍 선수가 진짜 그쵸. 크게 바뀌었잖아요. 네. 사실은 KT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백업은 가능했지만 뭐 유격수는 이제 어렵다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좀 네. 있었거든요. 이루는 돼도 유격수는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롯데 유격수잖아요. 네, 박수홍 그렇죠. 선수의 변화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박순호 선수의 변화는 어찌됐건 환경이 변한 것 자체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간 것처럼 노진현 선수가 박순호 선수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자리였던 것 같은 그런 자리에 후보군들이 다 이탈을 한 거죠. 그래서 박순호 선수에게 책임감이 더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롯데와 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작년에도 어쨌든 성적이 오락가락하기는 했지만은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학주 선수와 서로 경합을 할 정도로 이렇게 겨뤘기 때문에 어째 주전급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타격까지 터져 놓으니까 박승우 선수가 주전의 자리를 꿰찰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노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학주 선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박승우 선수야 워낙에 어려운 여러 팀이 전전하면서 오다가 롯데라는 팀이 기회를 줬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주전이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주전 유격수에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거 같아요. 롯데 가장 큰 변화는 개막 때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내야진이 좀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유격수 박승욱, 삼루수 손호영, 이루수는 고승민 맞죠. 선수. 고승민 지금 예. 좀 네. 다쳐갖고 다치고 예, 빠져 근데 원래 있긴 주전은 하지만. 지금 고승민 선수. 네. 네. 퍼스트에 또 일루수로는 나승엽 선수.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전의 롯데랑 다른 모습이죠. 사실 기록을 따져보면 롯데 투수들이 땅볼을 굉장히 많이 유도하는 투수들이 네. 많아요. 네. 볼도 잘 던지고 하니까. 그래서 내야 수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이 안정되면서 어떤 경기에 어떤 계산이 서는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손호영도 잘 치고 네. 박수영도 타격에 살아나온 측면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타격의 변화, 팀 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뭐 팀 타율, 팀 OPS 등 각종 지표가 이제 기아에서 2등, 예. LG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롯데 타격 코치 누구죠? 롯데 김주찬? 네, 김주찬인데 그 김주찬 코치와 각 코치 분들이 많은 논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인 할 때, 그래서 최근에 KT 고연표 선수를 1회 50점 하게 맞아요.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때 어떻게든 고연표를 너무나 공략하고 싶어서 코칭 스태프가 거의 밤새 회의를 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고영표가 대표적인 로나스행 투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하나를 포인트 딱 짚은 게 좀 앞에 나가서 빨리 쳐보자. 공이 떨어진 궤적과 앞에 나갔을 때 그때 타임이 좀 맞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수들한테 지시를 내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또 코칭 스태프를 더 믿게 되고, 그래서 김주찬 코치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뛰었을 때도 정말 롯데에서 좋은 활약에 좋은 타격의 일가견이 있었던 선수고, 다만 말수가 좀 많이 적지만은 암묵하죠? 그렇죠. 네, 코치가 된 일은 한 번도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주찬 인터뷰를 찾아보면 두 마디 이상 한 게 없어요. 네. 선수 시절에도. 근데 김주찬 선수 시절에도 네. 워낙 약간 타짜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렇죠. 노림수가 좋아요.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딱 노리고 있다가 요거 딱 노려치는 이런 느낌이 롯데 그렇죠. 타선에게도 잘 전염이 된다. 네. 예, 그게 좀 저는 떠오르는 게 그 두산, 그 김태형 감독 두산 첫 해가 2015년인데, 그렇죠. 2016년부터 타격 지표가 이제 올라가요. 팀 타격 지표 가 올라가는데 뭐 그 당시 김재한 선수나 뭐 허경민 선수 이런 젊은 선수들이 올라오는데, 롯데가 진짜 뭐 기대대로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그런 모습 아닐까, 야수진이 그럴 것 같은데요. 5월 이후에 타격 각종 지표가 1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시즌 전체로도 이제 LG를 넘어섰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예. 자,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그렇죠. 아픈 손가락이. 나균아 어떻습니까, 나균아? 나균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세요. 이제. 네. 일단 나균환 선수 너무 안일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어떠한 뭐 팀에 해를 가한 게 아닌데, 어쨌든 나균환 선수는 개막 전부터 있었던 그런 구설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롯데 구단이 계속 지켜보고는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 관리부터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거는 뭐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더 이상 롯데는 이 상황을 그냥 묻고 갈 수는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스프링 캠프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그건 어쨌든 개인의 사생활이지만은 어쨌든 감독은 물론 구단도 많이 화가 났었고 그래서 나균 선수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나균 선수가 성적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롯데로서는 이 선수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상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일단 그 술을 마셨다고 추정되는 장소 사직구장 근처에 미남역이라고 있어요. 사직구장역. 미남역. 네, 유명하지. 한정거장이에요. 네, 미남역. 술집 이름인 줄 알았어. 핸섬가이 스테이션. 핸섬 스테이션인데 그 근처는 뭐 야구 팬이 아니도 누구나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뭐 선수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 뭐 맥주를 거의 입만 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밥집이 아니라 술집인 그런 자리였었고 그런데 또 제가 또 다른 선수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이상하다고 하긴 했어요. 원래는 나균아 선수가 원정을 가든 어디를 가든 밤에 야식도 이렇게 잘 안 먹는 선수라고 했는데 게다가 선발 전날이었으니까. 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같이 있었던 선수가 이인복 선수였는데 사실 그 둘이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균아 선수가 지금 집도 절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인복 선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가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인복 선수 자체도 이렇게 둘이 같이 나가서 뭐 어떠한 뭐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든 어쨌든 상관없는데 집 안에서도 뭐 것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강경하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기도 했는데 원래는 김태형 감독이 일단 먼저 본인 선에서 나균아 선수에게 뭔가 좀 제스처를 취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일단 박주인호 단장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구단에서 책임을 뭔가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했더니 김태형 감독이 손을 이미 떠난 상태고 그래서 면담을 통했는데 나균아 선수는 이미 뭐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이 어떤 결정을 징계가 내리던 간에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만약 그날 기아전에서 뭐 6이닝 1실점 이렇게 던졌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가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기준은 6이닝 1실점이구나. 퀄리티 스타트도 아니고. 네. 1실점만 줘야 돼요. 예, 예. 딱. 굉장히 이제 라인이 높은데. 김화진 기자 눈높이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뭐 나균아 선수 돌아올 기회가 올해 있을까요? 있죠. 어쨌든 지금 롯데는 선발 투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 사이에 뭐 나균아 선수 대신할 선수가 있다라면은 나균아 선수가 딱히 필요하거나 이렇진 않을 텐데 어쨌든 김태형 감독도 징계 후에 돌아온 뒤를 보겠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나균아 선수의 징계를 다 뭐 소화하고 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후반기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균아 선수가 롯데로서는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개막 전부터 4선발로 낙점이 됐었고 더 이상 뭐 다른 선발 투수들 많이 이미 충분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중에 살아남은 게 김진우 선수 정도인데 이미 이미서 선수는 불펜을 돌리기로 결정을 했고 홍민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잠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1군 올라올 수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올려도 중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고 여러모로 선발 대체할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균아 선수가 그냥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게 최선이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팬들의 여론이죠. 이번 30경기 징계도 팬들은 별로 납득치 않아 했거든요. 팬들은 이미 탈퇴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균아 선수가 어쨌든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만이 뭐 소위 말하는 정말 듣기 싫지만 야구 보답하겠다 이런 건데 나균아 선수가 돌아와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서 본인이 계속 있을 수 있느냐. 어쨌든 기회가 아예 올 시즌 아웃됐다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출전 정지 징계지 아예 뭐 출근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롯데가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롯데 봐왔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내부 규율이 꽤 강한 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선후배 관계도 굉장히 단단한 편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런 일이 터지면 구단이 직접 나서기 전에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이 단단한 뭔가가 이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팀인데 구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이 나균아 징계에 대한 선수단의 분위기는 어때요? 구단이 이렇게 확 들어와서 30경기까지 내리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나균아 선수 이름 자체가 약간 금지어가 되어 버렸고요. 선수들 사이에. 네, 그렇죠. 선수단 내부에서 큰 실망을 안겼군요. 그죠. 큰 실망을 안기기도 했고 다들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뭐 경기 중에나 이렇게 보면은 나균아 선수 아무리 친한 선수도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여러모로 뭐 그렇다고 나균아 선수 그 선수단 내에서 뭐 따돌림 당하는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선수들은 그냥 뒤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분위기군요. 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선수들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진짜 생각보다 선수들이 차갑군요. 나균원 선수에 대한 그 반응. 그만큼의 큰 잘못을 하기도 했으니까. 네, 그냥 이름을 꺼내기도 약간 구단 자체에서 너무 크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약간 조심해야 되는 조금 더 이렇게 경각심이 깨진 그런 오히려 분위기가 됐죠.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됐겠군요. 그렇죠. 그거를 구단이 바란 바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나균환 선수 중고참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선수들 보기에는 나는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저 선수는 저렇게 구설수도 많고 못하기까지 하는데 왜 저 선수는 1군에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퍼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롯데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팀 분위기 자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 네. 때문에 징계를 네. 내린 것도 있습니다. 자, 롯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타격 지표도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5월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6월에는 최고 순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하진 기자가 보기에 지금 롯데 전력이 가장 강화된 어떤 투타 전력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지금 강해졌기 때문에 롯데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타격이죠. 일단 뭐 윤나고왕이라고 불리는 그 윤나고왕. 타선들인데 네. 그 선수들 결속력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해요. 그래서 뭐 코치들이 이렇게 지시해 주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본인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수민 선수나 나승현 선수나 뭐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이 타격이 이 때는 이랬다, 저 때는 이랬다 하면서 본인들끼리 그날 경기를 복귀하고 타석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중고참들 다른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지만 현재 롯데 중심을 잡고 있는 세대는 그 세대거든요. 이 세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롯데가 행운 중에 하나인 게 이 선수들이 만약 2군 내려가거나 했을 때 뭐 정말 좀 인성적으로 삐뚤어져서 정말 마음 삐뚤어지거나 이랬으면은 지금쯤 되지 않았겠지만 오히려 이 선수들은 지금 자기들이 팀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그 연차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못하면 되게 팀이 정말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격 중에서 그 선수들이 깨어난 게 가장 중요하고 나승현 선수나 고수민 선수나 윤동희 선수나 뭐 본인의 포지션 1군에 딱 붙박이가 된 것들도 그 선수들이 훨씬 활개를 치고 날개를 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확 오네요. 예. 윤나고왕 중에 네. 황성빈 선수가 제일 나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조이기도 네. 하고. 네. 그렇죠. 인기는 누가 제일 많은가요? 인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윤동희 선수가 제일 많은 걸로. 일단 보편적으로. 네, 외모와 네. 실력 모두. 저는 윤나고왕 하니까 잠깐만 두산 얘기했으면 안 됐습니다만 그 두산이 그 황금기로 들었을 때 네. 정수빈, 박건우, 허경민 선수가 네. 동기잖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서로 선의의 경쟁하면서 좋은 거 이제 타격 기술이나 이런 뭔가 이제 그 야구하는 그 접근법이죠. 그런 걸 나누면서 팀 전체가 이렇게 그 상승 요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예. 김하진 기자가 예. 삼성도 담당합니다. 네. 예. 굴비즈가 인기가 많나요? 윤나고왕이 인기가 많나요? 이거 뭐 근데 일단은 응집력이나 이런 거는 삼성이 조금 더. 굴비즈의 아, 팀워크가. 왜냐면 굴비즈는 이번 주 대구 출장인가? 굴비즈는 그 코어한 층이 있어요. 예, 코어한 예. 층이 있어서 팬층에 있어서 팬의 코어함이 더 크다. 네, 코어함이 더 크죠. 롯데는 아. 전반적으로 근데 롯데는 아직 여성 팬들이나 이렇게 요즘 심지어 약간 사생 팬들도 있다고 늘어났다고 하긴 하는데 삼성에? 롯데도 롯데. 삼성 생겼다고 하는데 삼성은 진작에 그런 양상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훨씬 삼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롯데 있어요. 아직 아재 팬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뭐 정리 좀 하죠. 예. 롯데 지금 이제 상승세고 이제 5등이 보여요. 네. 시즌 끝났을 때 네. 어디까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5위입니다. 가을 야구 간다. 네. 아니, 캠프 취재하고 김하진 기자가 맞아요. 이 그때 자리에서 5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상에서 돌아와서 힘을 줄 전력이 누구 있는 거죠? 반지 선수도 있고요. 반지만 오면 일단 손호연 뭐 선수도 있고 고수민 선수도 있고 아직 완전체가 아닙니다. 롯데는. 네. 그 정도가 다 돌아오면 훨씬 더 세릴 수 예. 있겠네요. 오늘 롯데 얘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롯데 어쨌건 스탯으로 따져도 굉장히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고 김한진 기자가 전해주는 대로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는 예. 것 같고 오히려 낙윤한 파문이 팀의 어떤 경각심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예. 네. 이런 점에서 후반기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진 기자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오프닝 때 이용균 기자가 이게 뭐 합쳐서 야구 취재 47년 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분석과 전망 자주 못했는데 오늘 김하진 기자가 나와서 예? 그런 내용 전달 뭐 전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합니다. 예. 댓글에 만약에 롯데 궁금한 거 많이 남겨주시면 김한진 기자 다음번에 또 불러서 그 얘기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최강 불펜은 재미있는 이야기, 깊이 있는 분석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